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불황이잖아요. 이놈의 경제는 대체 언제 불황이 아닌 걸까요?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변하지 않는데 식료품들의 가격은 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크기까지 작아지고 있습니다. 과자는 이미 질소와 충전재를 사면 딸려오는 사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우리의 친구 아이스크림의 크기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가락만 해졌습니다. 탱크보이와 보석바 크기 보세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손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이 크게 느껴졌던 게 아니라 실제로 크기가 작아진 거 맞습니다. 거기에 양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식료품들의 용량이 작아지면 같은 무게당 단가는 올라가서 실질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꼼수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비행기, 부동산 등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재화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절감을 위해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부분들까지 가격 장난을 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두고 품질이나 양을 줄여서 제조사가 이득을 보는 것을 창렬화, 아니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눈의 PT실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국과 외국에서의 예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으로 장난질하는 식료품의 대표 주자는 바로 과자죠. 과자 봉지는 엄청나게 빵빵한데 막상 까보면 과자는 봉다리에 반밖에 차있지 않고, 제조사들은 유통 과정에서 과자의 파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온갖 장인 정신이 깃든 엄청난 크기의 포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포장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제과업체들은 꾸준하게 눈속임을 해가면서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려왔는데요.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질소 충전재로 가득한 과자 봉지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횡단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내두더라도 봉지당 양을 줄이면 그램당 가격은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양을 줄이는 거 말고도 재료의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수축하다는 뜻을 가진 슈링크와 가격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창렬하다라는 입에 쫙쫙 붙는 단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김창렬 씨가 이 단어가 쓰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니 오늘은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소비자들의 수요는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두뇌스낵이라는 제조사에서 두뇌칩이라는 인기 과자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시장에서의 모든 재화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두뇌칩의 가격을 대놓고 상승시키면 소비자들은 뭐야 존나게 비싸네, 그냥 새우깡 먹자 하면서 두뇌칩의 수요는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판매량이 줄어들면 가격을 비싸게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별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퀄리티를 떨어뜨리거나 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층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싶어 죽겠는데 대놓고 가격을 올리면 이런 뉴스 기사들도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면 소비자들은 실질적 가격이 올랐다는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보이는 가격이 똑같으니 거부감 없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현재 제과업체들은 크기도 꾸준히 줄이고 가격도 꾸준히 높여왔는데요. 100년 뒤쯤에는 코딱지만한 과자 한 조각이 10만원에 거래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은 과자 말고 많은 품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미 아담하다 못해 이제는 한입 중들의 작은 양심마저 자극하는 사이즈가 되어버렸고, 퀄리티까지 이전에 비해 처참하게 다운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요즘아에 딸기찜 건드린 거 선 넘어. 그리고 케찹, 마요네즈, 고추장 등 각종 소스류의 용량도 줄어들었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면도 다른 재료들로 교체되며 다운그레이드 되는 등 여러 품목에서 슈링크플레이션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기업들만의 슈링크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샴푸나 치약, 휴지 등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은근슬쩍 용량을 줄여왔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소비자의 육안으로 용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뒤통수가 정말 얼얼하죠. 그런데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은 공산품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햄버거를 먹었을 때와 요즘 햄버거를 먹을 때 포만감이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위장도 늘어났겠지만 햄버거의 크기도 똑같이 작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롯데리아가 햄버거 창렬화의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때부터 롯데리아의 평판과 시장 점유율은 바닥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믿었던 맥도날드마저 햄버거의 원가 절감을 위해 햄버거의 크기와 품질을 낮춰버렸고, 요즘에는 맘스터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햄버거의 크기와 퀄리티까지 낮추면서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결국 한국에서 퀄리티가 점점 발전하는 햄버거는 이놈밖에 없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들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자, 중자, 소자 혹은 1인분 등은 국가적인 표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말 가게 주인이 꼴리는 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눈대중으로 팔리는 음식들은 은근슬쩍 양을 줄여가면서 마진을 더 얻습니다. 치킨의 경우에는 가게 크기나 품종을 바꾼다거나, 돈가스의 경우에는 두께를 줄인다거나, 아구찜의 경우에는 아구의 양을 줄이고 콩나물 양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수 있죠. 사실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유형의 재화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건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가 여러 번 일어났었죠. 이런 부실공사도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슈링크플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나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더 저렴한 부품으로 바꿔서 납품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에도 지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정말 개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이 가지 않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퀄리티나 양을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티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방방곡곡에 창렬들이 대놓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놓고 이러는 이유는 이래도 살 놈은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특산물을 먹으러 식당에 찾아갔을 때 맛대가리도 없는 1인분만한 4인분을 받고 씩씩거려도 결국 그 관광지 근처에 있는 모든 식당이 그따위로 장사를 하고 있고, 수입과자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인들은 국산 과자에 손이 가고 있고, 농촌 지역에 살아서 동네에 패스트푸드점이 롯데리아밖에 없어서 롯데리아만 먹어야 하는 경우 등 소비자들의 이런 기업들을 완벽하게 외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슈링크플레이션은 더 대담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는 기업들은 모두 다 나쁜 사기꾼 기업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같은 물가 상승률을 겪더라도 가격이 직접 오를 때보다 양이 줄어들었을 때의 반발 심리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저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의 마진 방어를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이 요즘 들어 그 정도가 조금 지나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기는 정말 제품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익을 챙겨가는 것이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은 용량을 줄이더라도 겉포장지 등에서 줄어든 만큼의 용량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재화를 인터넷으로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너무 심각한 수준의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은 인터넷에 박제되어 손가락질 받는 사회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런 장난질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외면받는 기업은 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유지한 기업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영미권 국가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룰 만큼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화들의 크기와 품질의 다운그레이드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급의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죠. 지금의 한국에서는 창렬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한국 국민들도 이에 대한 피해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딱히 심각한 경제 문제로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은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고 단지 기업의 마진 방어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기업들의 해자 제품들이나 수입품이라는 대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꼭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피트실 트레이너 뇌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